지금 싱크대 밑에 있는 베이킹소다. 정말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청소할 때, 빵 만들 때, 심지어 치약 대신 쓸 때도 믿고 쓰는 그 하얀 가루. 그런데 일부 제품에서 중금속, 알루미늄 잔류물, 그리고 식품 등급조차 아닌 공업용 원료가 검출되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건 세제용 베이킹소다를 식용으로 착각하고 쓰는 사람이 넘쳐난다는 겁니다. 제품 이름만 보고 포장 그림만 보고 식품인 줄 알고 빵에 넣고 과일을 씻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절대 사면 안 되는 베이킹소다 브랜드 7가지를 공개합니다. 끝까지 보시면 실제로 안전하게 쓸 수 있는 브랜드 2가지도 알려드리겠습니다. 7번째, 다이소 베이킹소다. 1,000원짜리의 함정. 다이소 가면 꼭 집어오는 제품이죠. 1,000원에 500g. 가성비 끝판왕이라고 블로그마다 난리입니다. 청소용으로, 탈취용으로, 심지어 채소 세척까지 하라고 써 있습니다. 그런데 뒤집어 보세요. 제조국 표기가 애매합니다. 원산지가 중국인 경우가 대부분인데 어떤 공장에서 어떤 공정으로 만들었는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식품 등급인지 공업용인지 구분조차 모호합니다. 소비자 단체들이 시중 저가 베이킹소다 제품을 조사했을 때 일부 제품에서 납과 비소 같은 중금속이 검출된 사례가 보고됐습니다. 기준치 이하라고 하지만 매일 쓰는 제품입니다. 싱크대 닦고 냄비 문지르고 채소 담가놓고. 기준치 이하라는 말이 안전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축적된다는 뜻입니다. 봉지를 열어보세요. 미세하게 회색빛이 도는 가루. 순수한 탄산수소 나트륨은 새하얀색입니다. 그 회색빛이 뭔지 아무도 설명하지 않습니다. 어르신들이 이걸로 틀니를 닦고 아이 젖병 세척에 쓰고 있습니다. 식품 등급 인증 마크가 없는 제품으로요. 납은 체내에 들어가면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뼈에 축적됩니다. 세계보건기구는 납의 안전한 노출 수준은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혈압약 드시면서 납이 섞인 가루로 채소를 씻고 계신 겁니다. 1,000원 아끼려다 병원비가 1,000배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다이소에서 이 제품 쓰고 계신 분 댓글로 알려주세요. 특히 어르신들이 위험합니다. 다이소는 동네마다 있고 1,000원이면 부담이 없으니까 장 볼 때 습관처럼 집어옵니다. 한번 사기 시작하면 다른 제품을 비교할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3년, 5년 같은 제품을 반복 구매하면서 매일 축적되는 겁니다. 6번째, 무궁화 바른세제연구소 베이킹소다. 무궁화는 비누로 유명한 회사입니다. 세제 전문 기업이에요. 이 회사에서 나온 바른세제연구소 베이킹소다는 마트 세제 코너에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포장이 깔끔하고 이름에 연구소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서 뭔가 과학적이고 안전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 제품에는 식품위생법에 의한 표시가 없습니다. 식품 첨가물이 아니라 생활화학 제품으로 분류됩니다. 세제입니다. 먹으면 안 됩니다. 하지만 포장 어디에도 먹지 마시오라는 경고가 크게 적혀 있지 않습니다. 블로그에 이 제품으로 채소를 씻었다는 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달고나를 만들었다는 후기도 있습니다. 세제로 달고나를 만든 겁니다. 성분은 탄산수소나트륨 100%라고 적혀 있으니까 같은 거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릅니다. 식품용은 식품 제조에 적합한 위생 환경에서 만들어집니다. 세제용은 그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같은 화학식이라도 제조 공정의 위생 수준이 다르면 다른 제품입니다. 무궁화를 비누 회사로 알고 있으면서 이 회사 베이킹소다를 빵에 넣는 건 모순입니다. 세제 회사의 제품은 세제로만 쓰세요.
싱크대 청소에는 훌륭합니다. 하지만 그 가루가 입안에 들어가는 순간 문제가 시작됩니다. 5번째, 애경 엄마의 선택 베이킹소다. 이름을 한번 보세요. 엄마의 선택. 이 이름만으로 안전한 제품 같은 느낌이 듭니다. 엄마가 선택했으니 아이에게도 괜찮겠지. 하지만 이 제품 역시 식품 첨가물이 아닙니다. 세제류입니다. 뒷면을 확인하면 안전확인 대상 생활화학 제품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식품위생법에 의한 표기는 없습니다. 식용이 불가능한 제품입니다. 애경은 세제와 생활용품 전문 기업입니다. 케라시스 샴푸, 리큐 주방세제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식품 회사가 아닙니다. 그런데 엄마의 선택이라는 이름이 붙으면 소비자 심리가 흔들립니다. 주부 커뮤니티에서 이 제품으로 과일을 씻어도 되냐는 질문이 올라옵니다. 답은 아니옵니다. 과일이나 채소를 씻으려면 위생용품 관리법에 따른 표시가 있어야 합니다. 이 제품에는 그 표시가 없습니다. 브랜드 이름에 속지 마세요. 엄마의 선택이라는 감성적인 이름 뒤에 세제가 숨어 있습니다. 뒤집어서 확인하세요. 식품 첨가물이라고 적혀 있지 않으면 절대 입에 들어가는 용도로 쓰지 마세요. 4번째, OCI 공업용 중조 25kg. OCI는 대한민국의 화학소재 기업입니다. 이 회사에서 생산하는 공업용 탄산수소나트륨이 지마켓, 네이버 쇼핑에서 25kg 포대 단위로 팔리고 있습니다. 가격은 25kg에 3만 원대, 킬로당 1200원 수준입니다. 청소 블로거들이 추천하고 주부 카페에서 공동 구매가 이루어집니다. 문제는 이 제품이 공업용이라는 겁니다. 식품 첨가물이 아닙니다. 제품 상세 페이지에 식품 첨가물이라고 적혀 있는 판매자도 있지만 실제 제품은 산업용 원료입니다. 공업용 탄산수소나트륨에는 탄산나트륨이 과량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강알칼리성이라 피부에 닿으면 화학 화상을 일으키고 삼키면 위 점막을 손상시킵니다. 식약처가 온라인 식품 첨가물 판매 실태를 점검한 결과 적발된 제품 중 상당수가 이런 대용량 공업용 중조였습니다. 더 무서운 건 이런 대포대 제품이 소분되어 다시 팔린다는 겁니다. 25kg짜리를 사서 500g씩 지퍼백에 나눠 담아 당근마켓에 올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원래 제품의 라벨은 사라지고 출처를 알 수 없는 하얀 가루만 남습니다. 냄새를 맡아보세요. 순수한 베이킹소다는 거의 무취입니다. 이상한 화학적 냄새가 나면 절대 쓰지 마세요. 킬로당 1000원대 가격의 식품 등급을 기대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이 제품을 공동 구매한 주부가 남은 양을 이웃에게 나눠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좋은 뜻으로 나눈 건데 받는 사람은 식품용인 줄 알고 과일을 씻습니다. 포대에서 퍼온 가루만 보고는 공업용인지 식품용인지 구분할 방법이 없습니다. 3번째, 방산시장 무라벨 도마의 베이킹소다. 서울 방산시장이나 제과 재료 도매상에서 파는 업소용 베이킹소다. 킬로그램 단위로 투명 비닐에 담겨 있고 라벨이라고는 매직으로 쓴 글씨가 전부인 제품들, 소규모 베이커리나 제과 학원에서 많이 있습니다. 일반 소비자도 유튜브 베이킹 영상 보고 사러 갑니다. 문제는 이런 제품들이 식품 첨가물 제조업 허가를 받은 업체에서 나온 건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포장의 제조업체명, 유통기한, 식품 유형 표시가 없으면 그건 합법적인 식품이 아닙니다. 한 제과 학원 강사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쓴 글이 있습니다. 도매상에서 산 베이킹소다로 머핀을 구웠더니 윗부분에 노란 반점이 생겼다고요. 학생들이 맛을 보더니 금속 맛이 난다고 했답니다.
순수한 탄산수소 나트륨으로 구운 빵에서 금속 맛이 날 수는 없습니다. 불순물이 섞여 있다는 증거입니다. 가루를 손가락에 묻혀보세요. 식품 등급은 미세하고 균일합니다. 공업용은 입자가 거칠고 불규칙합니다. 빵에 넣을 가루를 매직펜 라벨만 보고 사는 건 도박입니다. 그 빵을 가족이 먹습니다. 도박의 대가를 치르는 건 만든 사람이 아니라 먹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아멘해머 세정용 베이킹소다. 아멘해머는 미국의 유명한 베이킹소다 브랜드입니다. 한국에서는 유한양행이 수입 판매합니다. 코스트코에서도 6kg짜리 대용량을 팔고 있습니다. 문제는 한국에서 팔리는 아멘해머 제품 중 식품용과 세정용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주황색 박스에 든 베이킹 앤 쿠킹 소다는 식품 첨가물로 등록된 제품입니다. 식품위생법에 의한 표시가 있고 제과제빵에 사용 가능합니다. 하지만 세탁이나 청소 용도로 나온 아멘해머 베이킹 소다는 식품용이 아닙니다. 같은 브랜드, 같은 로고, 비슷한 포장인데 등급이 완전히 다릅니다. 인터넷에 아멘해머로 빵 만들었다는 후기가 넘칩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제품을 쓴 건지 확인이 안 됩니다. 세정용 제품의 중금속 허용 기준은 식품용보다 훨씬 느슨합니다. 납 허용량이 수배 차이 납니다. 옆면에 작은 글씨로 용도가 적혀 있는데 그 글씨 크기가 3mm도 안 됩니다. 어르신들은 절대 못 봅니다. 코스트코에서 대용량 사와서 청소에도 쓰고 요리에도 쓰는 분들 많습니다. 6kg이면 몇 년을 쓸 수 있으니 한 번 사면 확인도 안 하고 계속 씁니다. 처음에 식품용을 샀더라도 다 쓰고 나서 세정용을 같은 통에 리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순간부터 그 통 안에 든 건 세제입니다. 반드시 식품 첨가물 표기를 확인하세요. 아멘해머라는 이름만 믿지 마세요. 같은 브랜드라도 등급이 다르면 완전히 다른 제품입니다. 첫 번째, LG생활건강 한입 베이킹소다. 이 제품이 1위인 이유는 이름 때문입니다. 한입. 한국어로 이 이름을 들으면 먹어도 되는 제품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실제로 포털에 한입 베이킹소다 식용이라고 검색하면 이 제품을 먹어도 되냐는 질문이 줄줄이 나옵니다. 답부터 말하겠습니다. 먹으면 안 됩니다. 이 제품은 식품 첨가물이 아닙니다. LG생활건강이 만든 세정용 제품입니다. 식품위생법에 의한 표시가 없습니다. LG생활건강 측도 인정했습니다. 한입은 한 번 입고 세탁한다는 뜻의 세제 브랜드 이름이라고요. 하지만 소비자가 그걸 알겠습니까? 한입이라는 글자 옆에 베이킹소다라고 크게 써 있고 포장에 과일과 채소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과일 세척이라고 적혀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식품 첨가물 표기는 없습니다. 이마트, 쿠팡 어디서든 쉽게 살 수 있고 1kg에 5,000원대로 오뚜기 식품용보다 쌉니다. 가격까지 매력적이니 더 많이 팔립니다. 소비자 조사 기사에 따르면 한입이라는 이름 때문에 식용 가능한 제품으로 오해하고 문의하는 고객이 실제로 있다고 합니다. 잇몸 점막은 피부보다 흡수율이 훨씬 높습니다. 이 제품으로 이를 닦으면 중금속이 혈류로 직접 들어갈 수 있습니다. LG생활건강은 세제 회사입니다. 식품 회사가 아닙니다. 테크세제, 엘라스틴 샴푸를 만드는 곳에서 나온 베이킹소다를 빵에 넣으면 안 됩니다. 지금 당장 싱크대 밑에 있는 베이킹소다를 확인하세요. 한입이라고 적혀 있으면 절대로 요리에 쓰지 마세요. 집에 어르신이 계시면 직접 확인해 드리세요. 어르신들은 한입이라는 글자를 보고
당연히 먹어도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손주한테 달고나 만들어주겠다고 이 제품을 꺼내실 수 있습니다. 설명해 드려야 합니다. 이건 세제라고요. 7개 브랜드를 보셨습니다. 숨이 막히시죠? 핵심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한국 시장에서 팔리는 베이킹 소다는 크게 세 종류입니다. 식품 첨가물, 위생용품, 생활화학 제품. 입에 넣을 수 있는 건 식품 첨가물 뿐입니다. 나머지는 세제입니다. 그런데 세 종류 모두 같은 하향 가루이고 성분표에 탄산수소나트륨이라고 적혀 있고 마트에서 나란히 팔립니다. 소비자가 구분하기 거의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유튜브와 블로그가 베이킹 소다를 만능이라고 가르쳤지만 어떤 등급의 베이킹 소다인지는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지금 부엌에 있는 베이킹 소다를 꺼내보세요. 식품 첨가물 표기가 있나요? 식품위생법에 의한 표시가 있나요? 제조사가 식품 회사인가요? 하나라도 없으면 요리에 쓰지 마세요. 하지만 절망하지 마세요. 안전한 제품도 있습니다. 제대로 만든 식품 기업이 있습니다. 안전한 선택 첫 번째. 오뚜기 베이킹 소다. 오뚜기에서 만든 베이킹 소다는 100% 푸드 그레이드 원료로 만들어졌습니다. 식품 첨가물로 정식 등록되어 있고 뒷면에 식품위생법에 의한 표시가 명확하게 적혀 있습니다. 제과 제빵에 사용 가능하다고 표기되어 있고 생선 비린내 제거, 채소 과일 세척에도 안심하고 쓸 수 있습니다. 오뚜기는 카레, 케첩, 마요네즈, 라면으로 한국 가정에서 수십 년간 신뢰를 쌓아온 식품 기업입니다. 세제 회사가 아닙니다. 식품을 만드는 회사가 식품 첨가물을 만듭니다. 당연한 것 같지만 앞에서 본 제품들은 LG생활건강, 애경, 무궁화 같은 세제 회사에서 나온 것들이었습니다. 그 차이를 기억하세요. 400g에 2,500원 내외. 이마트에서 리뷰가 3,000개가 넘고 별점 4.8입니다. 마켓컬리에서도 살 수 있습니다. 물에 녹여보세요. 깨끗하게 녹습니다. 침전물 없습니다. 식초에 넣으면 활발하게 거품이 납니다. 그게 살아있는 베이킹소다입니다. 안전한 선택 두 번째. 성진식소다. 이마트에서 팔리는 성진식소다는 식품 첨가물로 등록된 제품입니다. 200g에 1,200원대. 이마트몰에서 리뷰가 10,000건 가까이 달려있고 별점 4.9입니다. 식소다라는 이름 자체가 식용소다라는 뜻입니다. 한국에서 오래전부터 제과제빵에 사용해온 전통적인 식품 첨가물입니다. 어머니 세대가 떡 만들 때, 전 부칠 때 넣던 그 식소다입니다. 식소다라는 이름이 붙은 제품은 처음부터 식품용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세제 코너가 아니라 밀가루, 설탕 옆에 진열되어 있습니다. 그 위치가 중요합니다. 세제 코너에서 파는 베이킹소다와 식품 코너에서 파는 식소다는 진열 위치부터 다릅니다. 포장에 식품 유형이 명확하게 적혀 있고 제조사 정보가 투명합니다. 오뚜기와 성진, 둘 다 마트 식품 코너에서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일부러 인터넷 최저가를 뒤질 필요 없습니다. 가까운 마트에서 검증된 제품을 사세요. 정리하겠습니다. 베이킹소다는 단순한 가루가 아닙니다. 입에 들어가고 피부에 닿는 물질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핵심은 이겁니다. 반드시 식품 첨가물 표기가 있는 제품만 사세요. 한입, 엄마의 선택, 바른세제 연구소. 이름이 아무리 좋아도 세제는 세제입니다. 제조사가 식품회사인지 세제회사인지 확인하세요. 대용량 벌크 제품이나 라벨 없는 도마의 제품은 아무리 싸도 피하세요. 오뚜기 베이킹소다, 성진식소다. 이 두 제품이면 충분합니다.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한국 마트에서 절대 사면 안 되는 식용유를 공개합니다. 지금 부엌으로 가세요. 베이킹소다 뒤집어서 확인하세요. 댓글로 어떤 브랜드 쓰고 계신지 알려주세요. 이 영상을 부모님께 보내드리세요. 카카오톡으로 공유하세요. 어르신들이 직접 검색해서 이 영상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자녀가 알려줘야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똑똑하게 소비하세요.